이번 시간에는 정철 작가의 삼인곡이라는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입니다. 이 작품은 정철이 관직에서 물러나 전라남도 창평에 응거할 때 숨어 살 때 지은 작품이다.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외로운 여인으로 설정하여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세련된 표현을 사용하고 우리말을 잘 살렸었다는 점에서 가사문학의 으뜸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해보시면 되겠고, 자, 해당 작품의 주제는 연군지적, 임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으로는 다양한 비법과 상징적 기법을 활용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 그리고 2번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 세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작품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 삼킬 때, 태어날 때 님을 쫓아서 태어나니. 자, 그래서 해당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 옛날식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생영분이며 전생영분이라고 해서 하늘이 정한 운명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모르겠는가? 나 하나 젊어 있고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계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도여 전혀 없구나. 평생에 원하기를 함께 살자 하였더니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리워하는가. 엊그제 님을 메시고 광안전에 올랐더니, 자, 해당 광안전이라는 시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표면적 의미는 옥황상제 궁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제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상황에 대입해서 본다면 임금의 궁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하계는 인간계, 그리고 전남 창평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올적에 빗은 머리 얽힌 지가 3년이 지났구나. 3년이 지났다는 건 벼슬을 잃고 은거하며 지낸 지가 3년이 되어간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예쁘게 단장하겠는가. 해당 연지분이라는 시어는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소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고 지느니 눈물이라. 자, 짓느니 한숨해서 도치법, 짓느니 눈물, 도치법 확인할 수 있고 문장 구조가 앞뒤로 비슷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꾸법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끝이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구나. 자, 문장 구조가 역시 비슷하기 때문에 대꾸법, 그리고 인생과 시름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법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그래서 세월이 빠르게 흐름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염량, 더위와 추위 또는 시간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듣거나 보거나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하도 알샤. 자, 여기까지가 해당 작품의 서사 처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본서부터는 계절의 흐름,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각 계절별로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고 해당 계절마다 임에 대한 사랑을 선물로 보내는 소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와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들, 요것들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봄입니다. 동풍이 건듯 불어 쌓인 눈을 녹여내니. 자, 그래서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로 봄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자, 이 봄에는 임에 대한 사랑을 이 매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또는 매화 자체가 지조절개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랑과 지조절개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냉담, 추운데 암향,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 쫓아와서 머리맡에 비치니. 자, 달은 임금을 상징하는 소재로서 고전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달을 보면 임금이 아닐까, 임금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님이 너를 보고 매화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자, 여기까지가 봄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푸른 나무 그늘,
나무 기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여름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나위, 비당장막은 적막하고 오두막이 비어있다. 그러니까 인과 헤어져서 홀로 지내는 화자의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용장, 비당장막을 걷어놓고 공작이 그려진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이나 시름한데 많은데 날은 어찌 길었던가. 여름이기 때문에 낮이 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원앙금을 잘라놓고 원앙이 그려진 비단을 잘라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어서 금자로 재어서 금으로 만든 자. 그래서 이거 역시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님의 옷을 지어내니 여름엔 선물로 님의 옷을 지어서 보내고 있는데 이는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품은 카니와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도 갖추었구나. 격식도 갖추었구나. 산호수 지기 위해 배곡함을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구나. 그래서 님에게 선물을 보내려 보니 산과 구름 때문에 그것을 보내기가 녹록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이거는 인과 화자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 또는 간신배, 정치적 적 이런 것들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리만리 길을 누가 찾아갈 수가 있겠는가? 도책하거든 열어두고 날이신가 반기실까? 여기까지가 여름 부분입니다. 다음 가을입니다. 하룻밤 서리가 내린 사이 기러기가 울며 지나갈 때 그래서 이 서리와 기러기가 가을을 나타내는 가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러기가 울면서 지나가고 있다는 걸 통해서 화자의 그 서글픈 마음, 슬픈 정서를 감정이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로 누가기에 혼자 올라 수정 커튼을 걷으면서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달과 별, 아까 설명했듯이 달은 임금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북극에 뜬 별 역시 임금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님인가 반기시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 달빛을 지어내어서 봉황루에 보내고 싶구나. 이 청광은 이제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이 소재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위한 선정을 하길 바라는 소재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바른 정치, 백성을 위한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백성 전체로 볼 수 있고 좁은 의미로는 화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자신을 이제 다시 관직으로 복귀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청강, 달빛은 손에 쥘 수 없는데 손에 쥔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기에 걸어두고 온 세상을 다 비추어서 심산궁고 깊은 산골 궁벽한 골짜기를 대낮 점낮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가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곤 하늘과 땅, 온 세상이 패색 막히어서 백설, 이 백설을 통해서 겨울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한빛인데 같은 색깔인데 사람은 카니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새 날아다니는 새도 그쳐있다. 소상남반이 춤이 이렇거든 소상강 남쪽 언덕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화자가 있는 곳 창평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옥무고초 임금이 계신 곳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러니까 임금이 계신 곳이 얼마나 춥겠는가. 임금을 걱정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양춘을 보내서 봄날의 햇볕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겨울에 이제 임금에게 선물로 보내는 임금에 대한 사랑과 염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모첨에 비친 해를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화자가 있는 곳입니다. 옥무에 보내고 싶구나. 임금이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홍상, 붉은 치마라는 의미로 화자가 여성임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님이 차고 여며 있고 취수, 푸른 소매를 반만 겁어 일모수주, 해질녘의 대나무가에서 행가림, 근심 걱정이 하도 하셔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짧은 해 쉽게 빨리 지나고 긴 밤을 고추 한 점. 겨울이 되었으니까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청등을 켜놓고 전공 후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서나 님을 보려고 턱 받치고 비꼈으니 비스듬히 앉아있으니 앙금 원앙이 그려진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촉각적 심성을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밤은 언제 셀 수가 있겠는가 하고 본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와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 이 두 가지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는 봄은 동풍, 여름은 녹음, 가을은 서리와 기러기, 겨울은 백설 이렇게 네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는 봄은 외화, 여름은 임의 옷, 가을은 청광, 달빛, 겨울은 양춘, 봄의 햇볕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결사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도 12때 한 달은 30날 적은덕 잠시나마 생각을 말자 이 시름을 잊자고 하니 마음에 맺혀있고 골수 뼛속에 사무쳐 있으니 편작. 자, 편작은 여기 부분은 이제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전설상의 유명한 의사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이 온다고 하지만 이병,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찌할 수가 있겠는가? 어찌할 수 없다. 의사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임에 대한 사랑, 그리움의 마음은 풀어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나의 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쉬어디어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 호랑나비가 되어서 죽어서라도 인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쪽쪽 앉아다가 향을 묻힌 날개로 님의 옷에 올마 가겠다. 님이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주치려 하노라 하면서 죽어서라도 인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드러냄으로써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인국 전체 내용이고 문제를 보면서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인과 이별한 화자는 아무래도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었죠.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을 부정적으로 그리운 것도 없었습니다. 자, 3번에 이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소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의 작품입니다. 구런이라는 시인의 작품인데 그만큼 작품이 아름답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4번에 보면 사음보 연속체 음보라는 건 하나의 문장, 하나의 줄을 4번 끊어 읽는 걸 사음보라고 하고 연속체라는 건 연구분이 나타나지 않고 연이어서 나타나는 시를 이야기합니다. 사음보 연속체는 가사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이 작품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4번 정과정과 함께 충신 연주시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로 대표작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화체 아니고 독박체이고 작가가 정확한 유일한 가사작품 아닙니다. 작가가 드러나는 가사작품은 많이 있습니다. 이별한 여성 작가 아니고 남성 작가죠. 여성 화자로 바꾸거나 남성 작가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사 부분에는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계절의 흐름,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윗글의 내용으로 표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의 내용이 시역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리을 부분 보면 겨울이죠. 겨울은 선물로 양춘, 봄에 햇볕을 보냈죠. 청광은 가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4번 밑줄친 시어 중 A의 의미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A는 산, 구름 해서 장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 보면 과도 허물도 철만 없소이다. 정과정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것은 화제의 잘못이라는 의미로 장애물로는 해석할 수가 없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장애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입니다. 발상과 표현기법이 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해서 비를 살펴보면 자, B 부분은 청강을 지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 라고 해서 추상적 대상에 붙여 라는 표현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면 동짓달 기나긴 밤을 겨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밤이라는 건 추상적 대상, 자를 수 없는 대상인데 이렇게 잘라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도 두 번째 줄에서도 역시 그것을 서리서리 넣었다가 굽이 넣어서 넣어 놓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도 굽이굽이 펴겠다, 밤을 펴내겠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가장 잘 드러난 표현이다라고 정리했으면 되겠습니다. 6번,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위작품을 표현론적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은 학생은 고르시오. 보기 내용을 보면 송강, 정철이 50세 되던 선조 18년 사관원과 사헌부의 논척을 받고 관직에서 물러나 그의 고향 정남 천편에서 4년간 은거할 때 지은 작품이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표현론적 관점이죠.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보면 2번, 이 작품은 당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일단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도 없기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표현론적 관점으로 볼 수가 없겠죠. 반응론적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시에 나타난 화저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시를 보면 차라리 치어디어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슬픔, 죽음이 인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인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은 4번, 자, 이별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이별가라는 작품은 동생이 죽어서 그 슬픔을 이제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4번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입니다. 1번, 이 작품의 작가가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해 내용을 전개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독자들의 공감을 폭넓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화자로 설정하고 있다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봉황루를 궁궐로 해석할 때 심상궁곡을 대낮같이 만드소서의 의미를 임금을 주어로 하여 한 문장으로 쓰시오. 그래서 이것은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를 소망함, 이렇게 정해 보시면 되겠죠. 3번, 계절별 주요 소재를 쓰고 그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쓰시오 라고 해서 봄은 매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매화는 임금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드러내는 소재, 여름에는 임의 옷,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 가을은 청광, 달빛이었죠. 임금의 선정에 대한 소망, 겨울은 양춘, 임금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의미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각각이 함축하는 의미를 쓰시오. 자, 보기 3인국은 작가 정철이 당파 싸움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창평에 내려가 있을 때 임금을 향한 마음과 임과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광안전, 임금이 계신 궁궐로서 해석하시면 되겠고, 하계는 전라남도 창평, 3년 관직이 물러난 뒤 흐른 시간, 염량, 더위와 추위라는 의미였죠. 세월의 흐름, 매화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철 작가의 3인국이라는 작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